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계약 현장 실무 서론 기초편 제4강 청약과 승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계약금은 가계약금인가 계약금의 일부인가, 실거래 신고 시 계약 체결일은 가계약금 입금일인가 계약서 작성일인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계약 체결일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일로 인하여 등기 접수가 안 될 수도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부동산 계약에서 청약의 유인, 청약, 승낙 이런 순으로 계약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가계약금을 지급,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을 계약서 작성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 중도금, 잔금, 그리고 30일 내 실거래 신고, 그 다음에 잔금 지급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일이 법마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민법에서는 매매나 임대차는 낙선 계약이니까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동산 실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 체결일이 정의된 것은 없지만 현장에서는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의 일부가 지급된 날을 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실거래 신고 필증의 계약일과 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등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법 요 세 개의 법이 다 각각이라는 거죠. 1번 낙선 계약, 청약과 승낙이 일치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내가 이 집을 10억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하면 매수자가 오케이, 그 집을 10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하면 가계약금이나 계약금 또는 계약서 작성과는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이 된 거죠. 이것을 낙선 계약이라고 하죠.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약한 금액이 1억 원, 그 다음에 승낙한 금액도 1억 원, 이렇게 일치된 상태에서 5월 15일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계약서는 쓰지 못하고 5월 20일 가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매매대금 1억 원,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900만 원. 그렇다면 이 계약이 성립된 날을 가계약금이 지급된 5월 15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계약서가 작성된 5월 20일로 봐야 되는지, 민법의 경우로 보면은 청약과 승낙이 된 날, 그날 가계약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 가계약금은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의 일부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 매매대금 1억 원,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9천만 원이라고 정해진 상태에서, 여기서 키워드는 정해진 상태에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의 일부이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이고 객관적, 주관적이라야 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에 의한 청약과 같은 내용의 승낙은 계약의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100만 원은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계약금은 명목만 가계약금이지 실제는 계약금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계약일도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고 가계약금이 먼저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가계약금 지급일이 계약 체결일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감독 과정에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약 체결일을 가계약금 입금일로 잡는 듯 합니다.
가계약금에 대한 소고인데요. 가계약금은 민법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옛날부터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분들이 뭐 한 건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물건을 홀딩시켜서 계약 건수를 올리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계약금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몇몇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청약과 승낙은 내용이 일치하여야 성립한다. 매매 금액이 10억 원이다. 그런데 매수인이 집을 본 매수인이 2천만 원만 더 깎아주면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동산에서는 글쎄요, 가계약금으로 일단 200만 원을 걸고 깎아보기로 합시다 라고 했을 때 계약이 된 거냐 이거죠. 그러면 그 청약과 승낙은 내용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매매 금액은 10억 원, 깎아달라고 한 금액은 2천만 원, 9억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9억 8천만 원, 내용이 일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깎아보기로 하고 지급한 200만 원은 계약금이 아니라 가계약금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일단 계약은 되지 않은 상태로 봐야 하는 것이 민법이죠. 민법.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데 청약자가 10억에 내놓은 물건을 승낙자가 2천만 원 깎아주면 사겠다라고 한 것은 매수인의 새로운 청약이다. 이 상태에서 가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다면 계약금의 일부로 볼 수 없는 가계약일 뿐이다. 가계약금 지급일 5월 10일. 그 다음날 만나서 매매금액 9억 8천으로 다운계약서를 썼다면 청약자는 매수인이 되는 거죠. 9억 8천을 제시했으니까 승낙자는 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계약 성립일은 5월 11일. 민법상 계약 성립일은 5월 11일인데 그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서는 가계약금 지급일 5월 10일로 본다는 거죠. 이것은 별개의 내용인데요.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계약금은 지급한 사람에게 반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별도의 약정이 있다라면 그에 따르는 것이고요. 4번 물건을 홀딩시키는 경우입니다. 집을 봤습니다. 집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중개사가 이 집보다 더 좋은 집은 없습니다. 일단 가계약금을 걸고 생각해 보시죠 라고 하면서 물건 홀딩하는 뜻에서 가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계약일은 언제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계약금 지급한 200만 원을 가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한 이 날은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물건을 홀딩한 그런 의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는 가계약금 200만 원은 청약과 승낙과 관계가 없이 홀딩 목적이기 때문에 계약일은 가계약금을 지급한 이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계약서 쓴 날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민법상의 규정입니다. 5번 가계약금을 중개사가 수수하였을 때 일단 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하는 말이 매도자의 말로는 10억에 판다고 하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입금해 놓으시죠 저한테. 그러니까 매수하려는 분이 10억에 팔아요. 일단 가계약금을 중개사님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500만 원을 중개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매도자가 나타나서 그 집 10억에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500만 원이 무슨 금액이냐 이거죠. 가계약금이냐 계약금이냐. 매수자가 중개사에게 그거 계약금이니까 배상하시오 라고 했을 때 상당히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개사들은 이런 금액을 받을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금액을 받을 때는 영수증 및
확약서라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 500만 원, 금원은 상기 금원은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의 일부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영수자는 지급자에게 위 금액만큼만 반환하기로 한다. 몇 년, 몇 월, 며칠, 지급자 누구, 영수자 누구, 꽝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의 제기 첫 번째 실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계약 체결일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가 되었다든가 임대차 계약이 되었을 때는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은 계약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 계약,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였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거래 신고, 계약일은 실제 계약 성립일인가, 그러니까 민법상 계약 성립일인가, 아니면 계약서 작성일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7번 두 번째 문제제기 등기 신청에 관한 건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일로 인하여 등기 접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여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인데요. 여기 보시면 등기 원인과 연월일이 있습니다.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 일자는 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계약서 작성일인가 아니면 실거래 신고 시 계약 체결일로 기재된 날짜를 봐야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문제, 당사자 간이라든가 당사자와 중개사 간의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계약금 지급을 계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그럼 이 수령한 가계약금은 가계약금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가계약금 지급이 계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급한 사람은 포기하여야 하고 수령자는 배액배상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청약금과 승낙하고자 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의 일부라는 명목으로 계약금을 받았다. 그 후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이 금액은 가계약금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금의 일부라는 명목 때문에 지급한 사람은 계약을 포기해야 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달라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종종 중개사들은 매도 매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 홀딩 목적으로 계약금의 일부라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이 되지 않으면 수령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요. 이때는 고발 고소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당사자는 배액을 상환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는 계약금의 일부라고 썼지만 이 계약금의 일부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가계약금이 되기 때문에 이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되는데 지급한 사람은 그 계약금 일부 아니냐, 계약되지 않았으니까 배액배상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청약과 승낙에 관련하여 가계약금으로 지급된 금원을 가계약금으로 볼 것인지 계약금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계약의 성립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민법상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